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은퇴 후의 삶과 경제적 안정을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하지 않은 중장년 가구주가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약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월 24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가구 기준이며 국민연금공단 산하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부부 가구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약 268만 원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지출을 살펴보면 월 25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부부 합산 최소 월 25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생활비 목표를 바탕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노후 자금으로 6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은퇴 후 최소 20년에서 30년간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 계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은퇴 자금 6억 원,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6억 원이라는 숫자는 재무 설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4% 룰에서 비롯됩니다. 이 규칙은 은퇴 자산에서 매년 4%를 인출하더라도 원금이 거의 보존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경험칙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월 200만 원, 즉 연 2,400만 원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싶다면 2,400만 원을 4%로 나누거나 25배를 곱하여 6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월 250만 원이 필요하다면 7억 5천만 원이 필요해지죠. 물론 이 6억 원 또는 7억 5천만 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고정 수입이 전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월 134만 원을 받고 있다면 월 250만 원 중 부족한 116만 원만 자산운용으로 충당하면 되므로 이때 필요한 은퇴 자금은 1,392만 원의 25배인 약 3억 4,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필요한 은퇴 자금은 개인의 목표 생활비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고정 수입의 유무 및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6억 원은 하나의 기준점일 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목표액은 기대 수명 증가로 20년 이상은 소득 없이 보내야 하는 은퇴 후 수명과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자산운용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합니다. 은퇴 자금 운용 전략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 막상 6억 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면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가 다음 고민거리입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에 넣어두기만 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목표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 운용의 핵심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1. 안전자산. 예금과 채권으로 기반 다지기. 예금은 가장 전통적이고 안전한 자산 운용 수단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내에서는 국가가 보호해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4% 수준임을 고려하면 세후 이자는 더욱 낮아져 6억 원을 예금에만 넣어둘 경우 연 1,800만 원, 즉 세후 약 1,520만 원. 이는 월 126만 원 정도의 이자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하는 월 생활비 25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은퇴 자금 중 1년에서 2년치 생활비 등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 정부나 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예금과 유사하게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예금보다 유동성이 높고 금리 상황에 따라 자본 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개별 채권을 사기보다는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현재 국채나 우량 회사채의 수익률은 연 4% 안팎으로 1억 원 투자 시 연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 시장이 급락할 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오르는 경향이 있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완충제 역할을 하므로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성장 자산. 노후 자금의 활력소인 주식과 ETF.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능가하는 수익을 내온 주식은 은퇴 자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엔진입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종목 선택에 부담이 있으므로 ETF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TF는 소액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제공하며 은퇴자에게는 주기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 상품들이 특히 유용합니다. 배당 성장주 ETF 중에는 슈드라고 불리는 SCHD와 같은 배당 성장주 ETF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약 3.5% 정도이지만 매년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 수익이 증가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효과적으로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SCHD에 투자하면 저태 약 350만 원을 받지만 몇 년 후에는 배당금이 올라 연 400에서 5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배당 인컴형 ETF 중에는 퀼드로 불리는 QILD나 제피라고 불리는 JEPI와 같은 ETF가 유명합니다. 연 10% 이상에 달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여 초기 현금 흐름 극대화에 매우 유리합니다. 1억 원을 QILD에 투자하면 연 1,2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들은 배당은 높지만 주가 상승 여력이 낮거나 장기적으로 횡보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배당 성장주 ETF와 적절히 섞어 초기 현금 흐름 확보와 장기적인 배당 증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은퇴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 투자를 피할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정 부분 주식 ETF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3. 내 집, 주거 안정과 추가 현금 확보. 한국의 은퇴 세대에게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자산입니다. 자가주택은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인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가 외에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연 2에서 3% 선으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지만 공실 위험과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소액으로 쪼개 팔기 어렵고 현금화에 시간이 걸리는 비유동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자산은 부자인데 현금이 없는 상황을 피하려면 다른 현금 흐름 창출 수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주택연금은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국가가 보증하므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월 100만 원 남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리츠는 연 5% 내외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평생 소득 확보.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보험. 100세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돈이 바닥나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연금보험입니다.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고 곧바로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상품으로 크게 확정형과 종신형이 있습니다. 확정형 즉시 연금은 10년 또는 20년과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고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현재 시중금리 기준으로 1억 원 예치 시 매월 약 40만 원 정도를 2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형 즉시 연금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한 평생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매월 받는 금액은 확정형보다 적지만 오래 살수록 유리하며 돈 떨어질 걱정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65세 남성 기준으로 종신형 연금에 1억 원 가입 시 매달 30만 원대 중후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의 장점은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장수 리스크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입니다. 연금 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로 부과되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사업비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고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번 가입하면 원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유동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을 연금보험에 넣기보다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외에 추가적인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자산 중 2억 원 정도를 종신연금에 넣어 매달 60에서 70만 원을 평생 받도록 설계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투자와 인출 전략으로 운용하는 식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어 직접 투자를 관리하기 어려워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6억의 자산을 가진 은퇴자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월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창출 자산 및 장기 성장 자산의 균형입니다.
60대 은퇴자인 최 씨는 월 250만 원의 생활비를 원하며 국민연금으로 이미 100만 원을 받고 있어 나머지 150만 원을 자산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 씨는 안정성과 수익의 균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전체 자산의 40%는 배당 성장형 주식 ETF인 SCHD에 2.4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 약 3.5%를 가정하면 연간 840만 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자산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게 됩니다. 그 다음 30%는 고배당 ETF인 퀼드나 제피에 투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QILD와 JEPI입니다. 평균 수익률 약 11%를 가정하면 연간 1,980만 원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퇴 초기부터 높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 다음 20%는 채권 ETF 및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평균 금리 수익 약 4%를 가정하면 연간 48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고요. 시장 금리 변동에 대응하고 비상시 유동성을 확보하며 금융시장 폭락 시 주식형 자산 추가 매수를 위한 안전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0%인 6천만 원은 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6천만 원을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약 20만 원 종신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평생 고정 생활비 일부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결과 최 씨는 투자 자산으로부터 매달 배당과 이자와 연금으로 약 295만 원의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더하면 총 월 약 395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목표인 250만 원을 충분히 충족하고도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포트폴리오의 40%를 투자한 배당 성장형 ETF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초기 295만 원이 몇 년 뒤에는 330만 원, 350만 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획보다 투자 수익이 저조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보수적인 설계이며 여유 자금은 재투자하거나 비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도 은퇴 후 자산운용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금 이자나 채권 이자,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는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재산과 금융소득에 따라 책정되지만 소득을 줄이기 위해 투자 기회를 포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소득을 내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도 노령층의 소액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 1부와 2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1부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연령대별 은퇴자금 마련 및 관리 전략에 대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최고의 영상이 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